제가 밖에 나가 있는 한 달 동안 제가 거의 한 달? 딱 한 달 나가 있었거든요. 한국이랑 그 베트남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따다당 저기 보이세요? 파란색 저기 하얀 사슴? 저기 생겼어요. 루이싱이라고 뉴욕비가 선전하는 그 커피 브랜드거든요. 저게 요즘 거의 뭐 대륙을 다 잡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스타벅스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스타벅스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뭐 퇴출되는 느낌이에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뭐 상해나 북경에 가면 좀 다른데 대련에서는 확실히 올 초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은 스타벅스 매장도 많고요. 일단은 그 이유는 저 중국 대륙의 브랜드가 굉장히 마케팅과 그리고 저가로다가 박리담회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 원래 스타벅스는 그 고객들에게 경험을 제공한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토가 없는 거죠. 자리도 굉장히 그 의자를 딱딱하게 해놔서 회전율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혹은 그 뭐 음료를 사지 않으면 이제 그 다른 고객들 앞에서 면박을 줘서 쫓아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직접 그런 모습을 스벅에서 몇 번이나 봤거든요. 중국에서는 음료 안 사고 그냥 스타벅스에서 5시간, 6시간 앉아있는 사람들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큰 소리로 면박을 주고 쫓아내고 막 스타벅스에서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나오면 이제 둘 다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런 손님들이 많으니까 안 가는 것도 있고, 점원들의 태도 때문에 내가 돈 내고 커피 먹으러 와서 이런 모습을 봐야 되나 싶으니까 이제 안 가는 거죠. 스타벅스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저는 이제 내일까지 홍콩에 답변을 줘야 돼요. 홍콩으로 이제 심천으로 갈 건데, 이제 홍콩에 협력을 할 때 어떤 그건 같이 할 수 있는지, 저한테는 지사장 자리하고 그 법인, 공동으로 법인을 내는 것, 그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외국인 신분이고 하니까 중국에서 법인을 내는 건 좀 부담이 커요. 법률적인 것도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지분을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구조라든가 법인을 공동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공정하게 되는지 제가 잘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조금 저한테 리스크가 큰 것도 있고, 투자금을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또 모르니까. 제가 또 전세 사기를 당했잖아요. 투자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저도 제가 뭐 여기에서 수업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지금까지 뭐 사무실의 임대료라든가 사무실에 뭐 설치하는 여러 장식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제가 그때 그달 벌어서 냈기 때문에 투자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법인은 좀 힘들고요. 이제 지사 심천에 그 홍콩의 국제센터에 지사를 낼 건데, 거기를 좀 맡아달라고 하면 이제 지사장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월급을 드리는 거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월급 받는 건 재미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를 주든 전 분명 그 월급보다 일을 많이 할 거거든요. 어차피 일을 많이 할 거면 성과를 많이 내서 그 성과를 가져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성과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 받는 건 싫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업 모델이라든가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의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갈 거고요. 홍콩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학생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제가 뭐 원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봐줘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해줄 수가 없거든요. 도무지 시간이 나지 않아요. 가성비도 너무 떨어지고 학교 홈페이지랑 다 알아봐야 되고. 근데 이제 그 국제센터는 일본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전부 다 유학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학생만 홍보를 해서 모집해서 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면접이라든가 혹은 뭐 한국어 관련한 강의를 이제 제가 좀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건 한국어 강의를 하거나 혹은 유학을 보내서 그 수수료를 먹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도 적어지고, 그리고 재교육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사람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이직을 하고 또는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이런 걸 고민을 해서 월등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곳이냐를 저는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국제센터는 일본 학교는 지금 거기는 이제 일본 강의가 훨씬 더 많고 일본 학교로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일본 학교는 정체성이 뭔가요? 물어봤어요. 네. 유학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은 유학원으로 계속 가지고 가실 거냐, 그러면 저는 좀 힘들다. 저는 유학원을 하거나 학원을 하려고 창업을 한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시장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건 바뀔 수 있다고, 항상 열려 있다고.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본 거는 그 홈페이지랑 다 봤는데 홍보하는 방식이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소속돼 있는 강사들이 적극적으로 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신사단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저와는 좀 많이 부딪힐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대요. 온라인으로 홍보도 해야, 강사들이 직접 나와서 강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좋은데, 이제 직장인이잖아요. 내 직장인인데 그걸 왜 해? 내 강의만 하면 됐지?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100%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전 조직에 있을 때 유튜브 나가라고 하면 싫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싫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망했다? 그러면 그 강사들도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다른 학원에 갈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되는 비용과 에너지가 얼마예요? 그리고 이 학원이 진짜로 마음에 든다면, 그 국제 학교가 마음에 든다면 그 학교가 잘 되게 해주고 규모가 더 커지게 해야 본인들이 더 괜찮은 복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신들의 네임밸류도 높아지고, 그렇지 않나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나는 그냥 직장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입장에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일단 뭐 두 가지 다 측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다면 일본 학교는 모르겠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일본 파트까지 제가 그거는 좀 어렵고, 제가 한국 파트는
제가 가서 이제 시스템을 짜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쌈박하게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만들어서 그때는 직원들을 그 본사에서 뽑아서 저희 지사로 내려보낼 거예요. 내 돈으로 직원을 쓰는 게 아니잖아. 얼마나 깐깐하게 보고서 일 빡세게 시키겠어 내가. 팀원도 아니고 직원으로 뽑을 건데. 그래서 하겠다는 친구를 그 간절함을 태도를 보고 야 우리 한번 여기 심천 씹어 먹어볼래? 우리 홍콩 한번 잡아볼래?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친구를 뽑아서 같이 하고 싶어요. 안 되면 혼자 하면 됩니다. 괜찮아요? 뭐 어때? 자, 여기서도 혼자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6개월 해서 이 정도 노인부터 해서 수업 모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이 에너지가 있으면 그 지사장으로 가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또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지사장 타이틀 갖고 움직이겠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렇더라도 생각은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법인장님이 자꾸 심천은 막 그러길래 저는 심천 하나 보고 갈 거면 심천을 안 내려간다고. 왜 남쪽에 내려가겠냐고. 거기는 나라 다 먹을 생각으로 가는 거지. 근데 저는 심천 먹고 홍콩 먹고 대만 먹고 그리고 밑에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랑 나중에 중동까지 갈 거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 선생님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심천만 보고서 마케팅이나 홈페이지랑 만들 때와 그 밑에 있는 나라의 전체 다 내가 진출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왁구를 짤 때는 완전 뷰가 다릅니다. 홍보 방식부터 달라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같은 중화권이니까 홍콩에서는 구글 폼도 쓸 수 있고 하니까 구글로다가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똥 같은 소리는 중국에서는 구글 열리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그 시장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써야 되는 플랫폼도 달라지고요. 홍보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아예 써야 하는 도구들이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앞으로 어떤 시장에 어떤 규모로 갈지를 좁게 설정하느냐 넓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써야 되는 방식과 가야 되는 그 길들이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자꾸 심천 하나만 어떻게 해보려고 뭐 심천 하나만 어떻게 해보려고요. 그런 게 어딨어. 이왕에 할 거면 크게 생각하고서 크게 잡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홈페이지 만들려고 70만원 써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지금 못 만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땐 제가 한국에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거기서 강의를 탑재해서 팔면 팔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70만원 그것도 할인해가지고 70만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뭐 만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하다 보니까 중국을 타겟팅, 중국 전 대륙을 타겟팅으로 했을 때에는 안 통하는 거야. 그 한국에서 홈페이지 만드는 게. 아무리 한국에서 그 중국 결제 시스템도 되고 중국에도 트래픽 받을 수 있고 어쩌고 해도 안 돼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해외 시스템까지 넘어가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또 오인이나 그 샤오홍슈에서 바로 링크 타고서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근데 처음엔 그걸 몰랐잖아요. 헛돈을 쓴다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타겟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방식이나 시간을 쓰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 좀 잘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홍콩만 생각했으니까 홍콩에서는 인스타랑 페이스북만 하니까 그것만 해야지 라고 들어가면 나중에 돈 더 많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국보다 대련이 안 추워요. 한국이 엄청 추워요. 지금 한국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2도인가요? 여기 10도예요. 10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물도 엄청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강이가 많아가지고 좀 산책 좀 하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